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엄마 아빠 공마입니다. 오늘은 신탁 중에서도 유언 대용 신탁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유언 대용 신탁에 대해서는 말끔하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귀에 쏙쏙 들어오실 겁니다. 함께 공부해 주세요. 네, 첫 번째 사례는 70대 정순자 할머니 이야기예요. 네. 이분이 이제 돈이 좀 많으셨어요. 혼자 되셨는데 이제 장학재단도 가지고 계시고 또 크고 작은 기부도 많이 하시는, 그러면서도 본인 생활은 굉장히 알뜰하고 청렴하게 생활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 남편분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본래 자녀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해외에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현재 4층짜리 건물에 4층 맨 꼭대기층에 혼자 살고 계신데, 지금 현재는 이제 몸이 좀 불편해지셔서 4층을 혼자 못 내려오시는 정도로 몸이 좀 약해지셨어요. 그래서 근처에 살고 있는 양아들, 네. 양아들이 이제 가까이 와서 도와주는 형식으로 지내고 계시죠. 그런데 이분의 조카가 외국에서 찾아왔습니다. 왜죠? 돈 달라고 온 거죠. 사업을 하는데 네. 좀 도와달라. 사업 자금을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큰 돈을 요구하니까 할머님이 그렇게 큰 돈은 안 되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조카가, 아니 어차피 돌아가시면 우리 엄마가 다 유산 받을 텐데 미리 좀 사업 자금을 대달라. 네. 이러시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순자 할머니 깜짝 놀라신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양아들 있죠. 그 양아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살펴 왔고 지금도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있는데 양아들을 법적으로 해놓지 않으신 거예요. 친양자로 그러니까 안 해놨다는 그렇죠. 얘기죠. 입양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그런 관계로서만 이렇게 서로. 그 법정으로 본다면 지금 상속인이 아니란 얘기이신 아니죠. 거잖아요. 근데 왜 친양자를 안 하셨을까요? 그분 이야기는 양아들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입양을 하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거죠. 친양자로 하더라도 친부모님의 성씨나 이런 걸 다 따르면서도 상속인이 그렇죠. 될 수가 있는데, 관계가 전혀 끊어지지 않거든요. 성인이 돼서 입양할 경우에는 미성년일 때랑 전혀 다릅니다. 그 부모님만 동의를 하면 이쪽에 입양하시면서 그 친부모하고 관계도 단절되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그냥 친부모님에 대한 의리나 그런 미안함 때문에 입양을 안 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한 것이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뭐 어떤 마음으로 그러셨는지는 알겠지만 네. 참 안타깝네요. 네. 그럼 이제 잘못하면 지금 할머니 돈이 그냥 조카들 사업 자금이 다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돌본 양아들한테는 10원 한 장도 가지 않고 전부 다 여동생한테 가니까 그 여동생한테 간 돈은 생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조카들이 다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동생도 지금 해외에 살고 있고 그래서 서로 뭐 왕래도 없고 네. 또 뭐 전화도 하는 그런 사이도 아니라 하더라고요. 네. 그럼 참 이게 지금 이제 정순자 할머니가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렇죠. 이래가지고 이제 알아보시다가 이런 신탁이 있다. 그럼요.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게 있다. 이래서 이제 이걸 적극 활용하시게 된 네. 그런 사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럴 경우에 우리가 양아들한테로 이렇게 다 상속이 가도록 해놓으면 법정 상속인인 여동생이 나중에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신탁 계약을 해야 됩니다. 최근 법원에서 판결을 난 것이 어떤 경우에는 신탁과 유류분의 관계에 있어서 신탁편을 들어준 판결이 하나 있고요. 어떤 것은 유류분 판결을 들어준 것이 한 개 있습니다.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요.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뭐 신탁이 우선하고 어떤 경우에는 유류분이 더 우선하다는 거죠. 이런 판결이 나오다 보니까 신탁회사에서는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유류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해서 신탁 계약을 하게 됩니다. 지금 법정 상속인인 그 여동생한테 어느 정도 가게 되는 건가요? 일단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신탁 계약을 해놓지 않으면 100% 가는 것이고요. 양아들한테는 10원 한 장 갈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근데 만약 신탁을 잘 해놓으시면 3분의 1이 법정 유류분입니다. 원래 상속받을 것에 형제 자매는 3분의 1만 가게 돼 있거든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만약에 9억의 재산이 있다. 그러면 6억은 신탁 계약을 통해서 양아들에게 줄 수 있고요. 3분의 1인 3억은 어쩔 수 없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여동생을 위해서 남겨놓아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양아들한테 9억을 다 주겠다 네. 이렇게 해놓더라도
그 여동생 법정으로 상속받게 되어 있는 그 여동생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한다 그러면은 3억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마 100%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겠죠. 이런 분란의 소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 신탁회사에서 그런 걸 감안해서 계약을 할 겁니다. 아마 그러면 문제가 커지거든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도와준 사람과 또 분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분쟁의 소지를 아예 남기지 않는 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유류분은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3분의 1이고요. 가장 1순위는 자녀와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2순위가 자녀가 없으면은 부모와 배우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렇게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 배우자의 경우에는 유류분이 2분의 1이고요. 법정 받을 수 있는 것의 절반은 줘야 됩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는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과는 좀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이 되는 거죠. 만약 여동생이 돌아가시게 되면 조카들이 남아있잖아요. 네. 그러면 조카들은 3분의 1을 또 나누기 때문에 9분의 1씩 해서 합쳐서 3분의 1까지는 유류분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신탁회사에서 가서 듣고 이 어르신이 정말 안심을 하시고 편안해지셨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법정 상속인이 아닌 특정인에게 재산을 좀 주고 싶다 할 때 이렇게 유용하게 쓰인다는 거네요. 그렇죠. 요즘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도 요즘은 뭐 결혼식을 안 올리고 그냥 동거만 하는 그런 경우, 네. 사실혼인 그런 경우도 또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르신들도 나이 드셔서 한 분이 또 뭐 먼저 사망하시고 이러면 이제 재혼을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냈는데 자녀들이 또 반대하면 또 굳이 또 뭐 이렇게 하냐 못하죠. 이래서 거의 예. 못하신다고 봐야죠. 하진 않지만 그냥 사실혼으로 같이 사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많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이렇게 보면은 의외로 요즘은 어르신들이 건강하시고 또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되고요. 근데 그러면 결국 나이 들어서는 나를 돌봐주는 게 같이 살고 있는 이런 사실혼 관계의 어떤 배우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에 내가 죽고 나서 법정 상속인이 아니라고 나를 이렇게 끝까지 도와줬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또 간다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돌아가시게 되면은 정말 나를 위해서 애써준 그런 사실혼 배우자한테는 10원 한 장 안 가게 돼 있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유언 대용 신탁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녀들한테 갈 몫을 뺏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자녀들한테도 가도록 하고 또 일정 부분 나를 위해서 애써준 사실혼 배우자한테도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죠. 네, 이번에는 좀 반대의 경우인데 또 네. 두 번째 사례예요. 80대 부부, 마회장 부부의 사례예요. 근데 이분들은 또 마찬가지로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입양을 해가지고 딸을 하나 키웠는데 이제 한 명이니까 얼마나 금지옥엽으로 키웠겠죠. 네. 투자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시키고 이렇게 해서 성인이 되도록 키우고 또 이제 시집도 보내고 다 했는데 결국은 딸이 이제 이혼을 하고 아들 둘을 데리고 와서 의지하고 사는 그런 경우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 마회장님 부부가 나중에 이제 실버타운에 들어오셨죠. 네. 네, 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신데 이제 마회장님이 좀 편찮으신 거예요. 나이가 좀 드셨고 이러니까 마회장님 편찮고 나니까 이 딸이 조금 태도가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실버타운에 와서 돈을 좀 더 달라. 네. 내가 살기가 팍팍하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좀 안 주면 안 되게 협박조로 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니까 이 마회장님이시라는 분이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 내가 조금 아프니까 내가 살아 생전에도 이렇게 협박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죽으면 우리 아내가 혼자서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네. 근데 이제 이런 걱정을 하게 이르는 거죠. 오죽했으면 이 실버타운 직원들한테 그 딸이 오면은 못 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아예 접견을 못 하도록 네. 그렇게 부탁까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시달리셨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딸이 법정 상속인이에요. 네. 사실은 이제 더 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이분이. 괘씸한 거죠. 그동안 줄 만큼 줬고 넘치도록 줬다 이거죠. 그 손주들까지 다 케어하시고 네. 다 돈을 주시고 하시면서 다 키우셨다 하더라고요. 그 혼자 남을 아내를 위해서 도저히 밤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신탁을 알게 돼서 신탁 상담을 하시게 된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반대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법정 상속인이지만 얘를 배제하고 싶을 때, 네. 네, 또 이런 경우에도 유언 대용 신탁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지금 어떤 장치를 해두셨나요? 일단 그 보증금에 대해서 목돈이잖아요. 네. 실버타운 보증금이 크죠, 또. 수억 정도 되니까
그 돈을 이제 못 가져가게 그렇게 그 배우자만 인출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놓고요. 한 달 생활비를 또 인출하는 거에 대한 지정을 해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딸이 거기에도 손대지 못하도록. 꼭. 그래서 배우자가 혼자 되시더라도 돌아가실 때까지 어느 정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 경우에도 안타깝게도 유류분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좀 장치를 해놓고 나머지는 건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한 거죠. 만약 이런 장치를 안 해놓으면 배우자와 딸 두 사람밖에 남지 않잖아요. 그러면 딸이 가져갈 몫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있는 돈 중에서. 그런데 유류분의 경우에는 가져갈 돈의 절반만 주면 되기 때문에 그 절반에 대해서 따로 장치를 해놓아서 나머지 부분의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유언 대용 신탁의 필요성입니다. 유언 대용 신탁의 경우에 그냥 죽고 나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생전에도 계약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금 내가 아파서 적극적으로 뭐 투자를 한다든지 관리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신탁회사의 계약을 통해서 내 재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나도록 해라. 그렇게 장치를 하고 그 수익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사는 동안에 매달 얼마씩 어느 계좌로 이렇게 일정하게 송금을 해서 그걸로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 할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사후에 죽고 나서는 유언 대용 신탁으로 통해서 그 돈을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할지 해놓을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 그 살아생전에 할 때도 신탁에다가 그냥 맡겨놓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어떤 관리를 그렇습니다. 하도록 그렇게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소극적인 투자를 하셔도 되고요. 적극적인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내가 아프시니까 이제는 관리를 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에 부동산도 신탁회사에 맡겨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처분까지 다 맡겨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탁에 수수료가 드는 이유가 이런 일들을 직원들이 다 가서 해야 되잖아요. 내 대신 하는 그런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런 수수료가 드는 것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들더라도 그렇게 해놓는 것이 안전하죠. 이제 이런 예들을 보니까 우리가 법정 상속인이라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좀 배제하고 싶거나 또는 상속인이 아닌 어떤 특정인을 이렇게 포함해서 그 특정인에게 좀 주고 싶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 지금 그럴까요? 우리 사회가 많이 변화됐다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고령화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은 상속도 큰 문제도 없고 노후의 삶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요즘은 100세 시대라 오래 사시잖아요. 오래 살다 보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또 재혼할 수도 있고 이런 과정들, 그리고 자녀들 반대로 재혼은 못하지만 함께 또 사시는 경우도 있고 노후뿐만 아니라 요즘 이혼이 많아졌잖아요. 네. 황혼 이혼도 있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일상 다반사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가족 구조가 엄청나게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자꾸 네. 빈번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이 두 사례를 가지고 네. 유언 대용 신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사례라서 이해가 좀 더 쉬우셨을 것 같아요.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공부해서 알려드릴 수 있으면 알려드리고, 안 되면 또 전문가를 찾아서 우리 어르신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치매 안심 신탁에 대해서 사례를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요? 네, 좋아요. 오늘 또 저희 공파TV와 함께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파TV 구독, 좋아요, 알람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노후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